네, 안녕하십니까. 우진계보 분석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주말과 다음 주 기상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건조특보가 발표된 곳이 많은데요.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리고 요즘에 이제 뭐 오늘도 그렇고 다음 주에도 그렇고 비가 자주 이어지는데 주말 날씨는 어떨지. 그리고 25일, 26일 강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압계에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 예상도를 좀 모식도로 전개를 시켜 보았습니다. 우선 어제까지 해서 4월 20일까지는 우리나라의 이동성 고기압이 자리를 잡은 가운데 그 북서쪽으로 이와 같이 크고 작은 저기압들이 흘러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요. 지금 현재부터 내일까지는 이 우리나라 영향을 주던 이동성 고기압이 남쪽으로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북쪽에서 들어오던 저기압과 그리고 북서쪽에서 새로운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남하에 오기 시작하면서 발생하는 이 다소 건조한 이 북서 풍류들이 줄을 이루면서 이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 남쪽의 고기압이 남쪽으로 이동을 더 해 나감과 동시에 남쪽으로부터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불어들고 북쪽으로부터는 고온건조한 공기가 남하를 하면서 우리나라 쪽에 약하게 강수가 있는 시기가 바로 이 21일부터 22일까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3일부터 24일 주말 동안에는 이 현재 우리나라 서쪽에서 멀리 접근하고 있는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날씨가 주로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좀 온화한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중국 남서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저기압과 이 남동쪽으로 빠져나가는 고기압 사이에서는 탁월한 남풍류들이 줄을 이루면서 이 따뜻한 공기까지 유입되는 정도가 매우 호전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는 기온이 많이 오르는 다소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기압계를 위성 영상과 모식도를 함께 보여드리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남쪽은 이와 같이 큰 기압골이 한 차례 건조공기가 파고들면서 그 남쪽으로 위치해 있는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 남풍류들이 유입됨과 동시에 그 전단에서 비구름대들이 다소 발생하며 우리나라 남쪽 일부 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압계는 점차 왼쪽 무식도처럼 고기압과 저기압이 조금 더 우리나라 쪽으로 남하하면서 이후에는 이제 북쪽을 중심으로 강수대가 약하게 영향을 주고 점차 벗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현재 주말까지 예상되는 기온 경향을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현재 전개되고 있는 기압계가 영향을 주는 기간 동안인 22일까지는요. 이와 같이 크게 기온 변화가 좀 다소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차트가 이 모델에서 예상하고 있는 지상으로부터 약 700m 정도 되는 고도의 기온을 예상하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이 주요 지점은 서울을 기준으로 예시를 들어드렸습니다. 22일 오후까지 또는 밤까지 이와 같이 기온이 어느 정도 추세를 유지한 후에는 23일 이후부터 점차 앞서 말씀드린 서쪽에서의 고기압이 온화해지며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주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탁월한 남서풍이 불기 시작을 하면서 기온은 점차 이러한 단계적으로 크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주말과 맞물리면서 이 나들이 하는 분들에게 좀 다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1일부터 22일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강수 내일까지 어떻게 될지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기온 경향은 크게 변하진 않지만 한 차례 22일 새벽에 북쪽으로부터 건조 공기가 내려오는 시기에는 다소 한 차례 기온이 좀 다소 낮아지지만 이후에 바로 이동성 고기압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강수대들 남쪽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지금 수치 모델에서 모의하고 있던 이 영역입니다. 주로 대기 상층에 있는 다소 차가운 공기를 가진 공기가 한 차례 지나가면서 지상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남서풍에 의한 발달한 구름대들을 조금 더 지원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로 2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북서쪽으로부터 통과해 나가는 또 다른 찬 공기는 앞으로 우리나라 내일 아침부터 낮 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재 통과해 나가고 있으면서 유발이 된 따뜻한 공기가 차오른 가운데 이러한 찬 공기 또는 건조 공기가 북서쪽으로부터 내려앉게 되면서 이 비구름대가 한 차례 발생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이라고 두 개로 구분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번 21일부터 22일까지 강수는 남쪽 기압골과 북쪽 기압골의 순차적 통과다. 그리고 비구름이 순차적으로 통과함과 동시에 천둥 번개를 일시적으로 동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오늘 남쪽에서부터 불어 들어오는 따뜻한 공기에 의해서 영향을 만들어진 비구름대가 전남 남해안, 경남권 해안 등 우리나라 제주도와 남부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5mm 내외의 약한 비, 그리고 22일 정도에는 북쪽으로부터 들어오는 이 찬 공기가 한 차례 비구름대를 발달시키면서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 5mm 미만의 좀 다소 적은 비가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강수 전망입니다. 지금 현재 레이더 영상에서 보시고 있는 이 구름이 바로 지금 현재 발달하고 있는 구름대들인데요. 강한 비구름대들은 대한해협을 통해서 일본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 제주도와 남부 일부 지방들 중심으로는 그 북쪽 가장자리 형성이 되어 있는 다소 약한 지역의 비구름대 영향을 받고 있고요. 이게 오늘 오후 쪽에 전개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압계에서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현재 이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모식도에서 나타나는 기압계들은 우리 전반적으로 세 개의 그 서로 다른 기단이 기압계가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것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고기압과 양쪽 남동쪽과 서쪽으로 위치한 이 고기압, 이 세 개의 서로 다른 기압계가 점차 이 간격이 좁아지면서 이 바람이 점차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21일 쪽에는 지금 현재 있는 남쪽의 고기압, 북쪽의 저기압 사이에서 강한 남풍류들이 불어들고, 22일은 이 서쪽에서 접근하는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에서의 기압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이 강한 북풍류들이 불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부는 바람이 20에서 30m 정도의 초속 20에서 30m 정도의 이 강한 돌풍들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전국에 이와 같이 건조특보가 발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서쪽 일부 지방을 제외하고 건조주의보, 동쪽과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건조경보까지 발표가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강한 바람들이 계속해서 불게 되면 이 자그마한 불씨가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지금 강한 바람이 부는 시기, 그리고 앞으로 주말까지도 계속해서 산불 주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이어서 23일부터 24일 주말 쪽에 날씨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쪽에서 들어오던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해 나가는 시점이 이 주말 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온난 수비난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남풍류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기온이 점차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서쪽으로부터 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이 중국 남서쪽에 또 다른 저기압에 동반된 구름대들로부터 높은 구름이 조금씩 유입되는 그러한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때문에 전체적으로 낮 동안에 햇볕에 의한 기온 가열도 조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따뜻한 공기가 모여들고, 그리고 낮 동안에 지표면이 달구어지는 현상까지 벌어지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평년에 비해서 3도에서 6도가량 높은 낮 기온 25도씨 이상 나타나는 곳이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남부 일부 지방은 30도까지 오르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중부지방, 서울, 경기도는 기온이 좀 낮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20도 이상을 육박하기 때문에 5월 하순 쪽에 해당되는 그러한 기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말 쪽 날씨는 그리 하늘도 구름도 그리 많지 않고 기온도 꽤 높은, 그렇기 때문에 낮 동안의 일사로 인해서 대기가 더욱 건조해지는 현상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일요일을 지나서 다음 주 월요일 초반에 예상되고 있는 강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큰 부분인데요. 지금 수치 모델에서 예상하고 있는 강수의 예상도입니다. 저기압이 남서쪽에서 발달해서 우리나라를 관통해 나가며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그러한 지금 강수 메커니즘인데요. 이 형태는 두 개로 크게 구분을 해볼 수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저기압이 우리나라 쪽 서쪽부터 접근을 하게 되면서 1차적으로 굉장히 강한 이 수증기를 유입시키면서 발달하는 구름대가 한 차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저기압이 우리나라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건조 공기가 우리나라 서쪽부터 내려앉으며 한 차례 다시 구름대들이 발달하며 영향을 주는 그러한 이제 강수 메커니즘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기온이 주말 동안까지 굉장히 크게 오른 상황에서 이 저기압이 우리나라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시기에는 이와 같이 대기 하층의 기온이 굉장히 급격하게 낮아지는 그러한 형태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말까지 또는 월요일 전반까지 높은 기온을 유지하던 상태는 이 강수가 그쳐가는 시기, 한 번 더 발달하는 시기와 바로 그쳐가는 시기에 기온이 좀 크게 낮아지는 그런 형태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체감하는 기온 하강률이 굉장히 클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일에서 26일 기상 전망에 대해서 조금 강수를 네 가지로 조금 특징을 구분해 보면 첫 번째 강수 시나리오 전개는 25일 오후부터 26일 오전까지 주로 25일에 전라권을 시작으로 점차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밤쪽에 확대된 이 비는 26일 날 점차 이 저기압이 우리나라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서쪽 지방부터 점차 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강수량은 제주도와 남부 지방을 전체로 해서 약 30에서 80mm 정도, 그리고 많은 쪽은 지형적 영향을 받는 지역이 중심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어디라고 현재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많은 곳 100mm 이상 정도의 비가 예상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중부지방은 저기압에 발생된 비구름의 영역에서 조금 북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5에서 40mm 정도의 상대적으로 적은 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굉장히 강하게 유입되는 시기에 강한 강수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시기는 약 25일 밤부터 26일 새벽 정도로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온다습한 공기가 굉장히 유입이 되고요. 하층에서 이와 같이 고온다습한 공기는 지형적 영향을 받으면서 한 차례 더욱 발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을 토대로 분석을 해보면 제주도와 전라도 쪽을 포함한 해안 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북쪽으로부터 저기압이 통과해 나가며 건조 공기가 한 번 더 영향을 주며 발달하는 이 강수 발달 시기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때는 속도가 비교적 빠르기 때문에 양이 많다기보다는 한 번 더 비구름이 강하게 영향을 주는 시기로 통과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러한 25일부터 26일에는 이러한 저기압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주변에 있는 고기압들과 굉장히 강한 기압 경도를 유발시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압 전면에서는 강한 남풍, 그리고 저기압 후면, 그러니까 저기압의 서쪽에서는 강한 북풍류가 유발이 되기 때문에 강한 바람에도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5일에서 26일 쪽에 강수에 대한 변동성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러한 우리나라가 위치를 하고 있는 중위도 쪽에 저기압이 발달할 때 나타나는 메커니즘을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왼쪽이 붉은색 색깔이 따뜻한 물, 그리고 오른쪽이 파란 물, 그러니까 차가운 물입니다.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뒤섞이는 위치가 바로 우리나라가 위치한 이 중위도인데, 지금 앞서 보셨다시피 이 공기들이 또는 물들이 섞여 나갈 때 이 위아래로 섞이는 과정이 찬 물은 밑으로, 따뜻한 물은 위로 솟구치면서 공기들이 섞이고 안정화되는 그러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중위도 쪽에서의 저기압 발달도 이와 같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섞여 나가며 만들어지는 이 저기압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쪽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요 관건은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 저기압의 강도가 판별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변동성은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층에서 유입되는 따뜻한 공기의 강도가 강할 때, 그리고 북쪽에서 내려오는 이 500헥토파스칼이라고 표현된 상층 5km 정도로부터 투입되는 우리나라 쪽으로 남하하는 찬 공기의 강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수치 모델에서 예측하고 있는 이 강도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지금 붉은색 박스를 친 가운데 부분이 현재 우리가 기상청에서 예측하고 있는 현재까지의 강수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왼편은 남쪽에서 불어들어오는 하층의 따뜻한 공기가 매우 강하거나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는 찬 공기의 강도가 매우 강할 경우 저기압의 강도가 매우 강해지고 강수 집중구역이 달라지고 강수량도 달라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반대로 저기압이 약화될 경우 이 강수대의 주요 부분, 그 중심구역이 굉장히 남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는 찬 공기도 매우 약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모델에서 예측하고 있는 이러한 두 가지 주요 요소들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분석을 해 나가며 예보로 조정해 나갈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일단 25일 오후부터 시작된 제주도의 비는 남해안과 영향을 주면서 이제 5mm 내외, 그리고 22일 아침부터 낮에는 이 북쪽에서 돌아나가는 찬 공기에 수반된 약한 비구름대가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약한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시적으로 천둥 번개가 동반되는 요란한 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양이 매우 적기 때문에 대기 건조도를 해소하기 어렵다. 그리고 바람도 굉장히 강하게 동반이 되기 때문에 대형 산불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말 날씨인데요.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굉장히 강하게 유입되기 때문에, 그리고 낮 동안에 일사, 지표면이 달구어지는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낮 기온이 전국적으로 25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다. 굉장히 온화한 날씨. 그리고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기 때문에 대기의 건조도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산불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로 주말까지는 이 대형 산불 발생에 대한 가능성에 계속해서 이 주목을 하고 주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25일에서 26일 강수는 이 저기압이 통과해 나가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주로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지금까지 예측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주로 25일 밤부터 26일 새벽에 이 강한 비가 남쪽 지방을 중심으로 집중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동반되기 때문에 시설물 파손이나 해상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강수가 종료된 이후에는 이 저기압이 후면 쪽으로 찬 공기가 가라앉으며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앉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특히나 고지대를 중심으로는 키우고 있는 농작물에 대한 냉해에 주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이 3번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저기압의 강도 변화에 대해서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저기압이 약화될 경우는 주 강수 구역이 남쪽으로 치우치거나 강화될 경우는 이 주 강수 구역의 북쪽 경계가 조금 더 북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여전히 지금까지도 이 미지수로 남아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현재까지 나간 예보가 급격하게 변하거나 앞으로의 기압계가 조금 더 변해서 예보가 변동될 경우에는 일요일이라도 수시 브리핑을 통해서 자세한 사항을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례 브리핑이었습니다.